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제 민법 총칙의 마지막 장인, 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5장 무효와 취소.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 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 행위는 성립하였지만 성립 당시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매매 행위로 성립한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목적물인도 청구권이나 대금 지급 채무가 생기지 않는다. 무효는 일단 성립한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당연히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 행위의 무효와 불성립은 구별된다.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다.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되는 원인을 짚어봅시다. 무효 사유를 보자. 권리 능력이 흠결된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법률 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 전부 불능, 강행 규정, 효력법규 위반, 반사회적 법률 행위, 103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104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107조, 통정허위 표시, 108조,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 151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법률 행위, 151조,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법률 행위, 151조, 무권 대리인의 법률 행위, 무권한 자의 처분 행위가 있고, 이는 모두 무효 사유이다. 취소 사유에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5조, 10조, 13조, 착오, 109조, 사기 강박, 110조가 취소 사유이다.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건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다. 무효와 취소의 종류를 살펴봅시다. 무효에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다. 절대적 무효란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상대적 무효란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절대적 무효에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강행법규 위반, 의사무능력자의 법률 행위가 있고, 상대적 무효에는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무권 대리인의 법률 행위가 있다. 참고로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고 단속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로서 상대방의 선악을 불문한다. 상대적 무효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절대적 무효는 주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로 주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갑과 을의 매매 계약에 있어 을의 폭리 행위로 인해 무효가 될 때는 병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누구에게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적극가담 이중매매처럼 반사회적 행위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법률 효과가 부정된다. 반사회 질서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가장매매에 의한 경우로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인 병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대적 무효는 특정인인 을에게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당연 무효란 무효를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재판상 무효란 무효를 재판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당연 무효는 특별한 절차를 취하지 않아도 법률상 당연히 무효인 경우로 당연 무효가 원칙이다. 재판상 무효는 무효의 결과가 거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어야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법상의 회사의 설립과 합병의 무효,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의 소 등이다. 전부 무효란 법률 행위의 전부가 무효인 경우를 말하고, 일부 무효란 법률 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를 말한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무효는 양적 질적 일부 무효로 나눌 수 있고,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는 양적 일부 무효이고, 138조 무효 행위의 전환은 질적 일부 무효에 해당한다. 확정적 무효란 법률 행위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불확정 무효란 법률 행위의 효력이 유효로 될 것인지 무효로 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는 유동적 무효를 적용한다. 절대적 취소란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상대적 취소란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취소의 경우에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다.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자, 이제 무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무효의 효과.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법률 효과가 부정된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서로 돌려줘. 무효인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당사자도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나 대금 지급 채무가 생기지 않는다. 이미 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나, 불법원인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반사회적 무효인 경우, 이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첩에게 이미 급여한 아파트는 첩의 소유로 귀속된다.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법률 행위가 무효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무효 행위의 재생.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나 민법은 무효인 법률 행위를 유효 내지 새로운 법률 행위로 간주하는 것을 무효 행위의 재생이라 한다. 쉽게 말해서 무효로 효과가 없어져 사라질 것을 다시 살려서 유효로 하거나 새로운 법률 행위로 해보자는 것이다.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 행위의 전환, 무효 행위의 주인이 바로 무효 행위의 재생이다. 일부 무효의 법리. 제137조 법률 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일부 무효란 법률 행위의 일부분만이 무효인 것을 말한다. 일부 무효는 무효의 원인이 법률 행위의 내용의 일부분에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에게 일부의 법률 효과만을 강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나머지 부분이 유효로 되기 위한 요건에는 법률 행위의 일체성, 법률 행위의 가분성이 있어야 하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법률 행위가 일체를 이루고 분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일괄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지상 건물에 대하여서도 그 거래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청구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는 분할 가능성을 부정한 판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계약 전체가 무효이다. 일괄 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의 관념에도 합치된다. 법률 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것이나 효력 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나머지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137조 일부 무효의 특칙에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 담보 책임 면제의 특약, 환매 기간, 지상권의 존속 기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 무효의 특칙이 있다. 일부 무효의 법리상, 일부 무효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일부분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효로 할 수 있다. 일부 취소의 경우에는 통설과 판례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일부 취소도 인정한다. 법률 행위의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권자가 그 부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가 취소되면 취소된 부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법률 행위의 나머지 부분은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에 의하여 효력이 결정된다. 일부 취소는 어디까지나 목적 혹은 목적물에 대한 법률 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일부 취소는 불가하다. 법률 행위의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 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무효 행위의 전환 제138조 법률 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무효 행위의 전환이란 법조문 그대로 무효인 법률 행위가 동시에 다른 법률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자필증서의 방식이 적합할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건물주와 도급인과의 계약에서
공사비 30억이 폭리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 쌍방이 이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감액된 20억만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에 의한 새로운 계약이다.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을 보자.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가 성립은 해야 한다.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이어야 하므로 불성립의 경우에는 전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법률행위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전환의 의사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가상적 의사이지 실제적 의사가 아니다. 다른 법률행위는 원래의 법률행위보다 작은 것이어서 이에 내포될 수 있어야 한다. 무효행위 전환의 모습들을 살펴봅시다. 불효식행위를 불효식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서 무효인 것을 임대차 계약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어음행위로서는 무효이지만 차용증서로서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 등은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불효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할 수는 없다. 일정한 방식 자체를 요하는 경우에는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 요식행위의 성질상 불가능하다. 요식행위를 불효식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 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 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다.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신고한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는 한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인지의 요건을 갖추는 한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자필증서의 방식이 적합할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주인 제139조 무효행위의 주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주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주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행위의 주인이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주인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무효행위의 주인에 의하여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한다. 기존의 어떠한 행위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된다. 무효의 추인은 장래효가 원칙이다.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해서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하게 하는 것이다. 무효의 추인은 비소급효이고 장래효이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확정적, 계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인을 하여도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반사회질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강행법규 위반 행위도 당해법규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불가능하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도 추인 당시의 무효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는 한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하지만 비진의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무효의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 행위의 주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무효 행위 주인의 요건을 보자. 당사자는 그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무효 행위의 추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적 의사이다. 추인 시에 새로운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이 존재해야 한다. 절대적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 시에도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이다. 따라서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인이 인정된다. 가장매매 행위의 당사자가 추인을 하면 비소급적으로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무효인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통정에 의해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하는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X. 추인의 방식에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망인과 자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묵시적으로 입양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효 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단지 장기간의 방치가 아니라 무효 등기임을 알고 무효 등기를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무효 행위의 추인은 임의 규정이고 약정에 의해 소급적 추인이 인정된다. 당사자 사이의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무효 행위의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약정으로 무효 행위에 대한 소급적 추인을 할 수 있다. 허위 표시의 당사자 사이에서 행위시로부터 유효인 것으로 함으로써 과실의 취득과 공과금의 부담 등에 관하여 행위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물권적 소급 추인도 인정된다. 무효인 물권행위에 대한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처분권자인 본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소급 추인을 인정한다. 참고로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인정된다. 무효인 법률 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효 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X.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란 현재는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인가, 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추후에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요건을 갖추면 법률 행위 시에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유효로 되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확정적 유효는 추인을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미완성의 법률 행위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같은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그와 달리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이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므로 허가 후에는 새로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무권대리 행위는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고 무권한 자의 처분 행위도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된다. 정지조건부, 시기부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면 유효로 된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을 기도한 경우에는 확정정무효로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경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처음부터 확정정무효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에는 확정정무효로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 된다. 이는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임이 명백하고 계약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명백한 경우로 확정적 무효로 된다. 허가 전에 토지거래 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인 경우 그 조건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정무효로 된다. 정지조건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장차 토지거래 허가를 받겠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는 없게 되고 또한 유동정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이들 사유에 의하여 그 거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함으로써 확정적 무효로 되고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에 있어 허가에 대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으나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유동정무효 상태에서 동시에 착오의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허가 신청 전에 착오를 주장하여 허가 신청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불허가 처분이 있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불허가는 확정적 무효가 되고 당연히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매도인이 계약 해제 통지를 하자 매수인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판례는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다고 본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없고 소유권 이전 등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강제이행, 계약금 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 계약 해제는 인정된다.
유동정모효인 상태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협력 의무는 소구할 수 있다. 협력 의무에 위반하여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협력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가능하다. 계약 해제는 일반 법리인 이상, 당사자 사이의 매매 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매매 목적 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유효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 불확정 무효는 아직 확정 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다. X. 손해배상 예정 계약은 유효하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매대금 제공 없이도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정모효의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X.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한 중간생략 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별도로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거래 허가 규정에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토지거래에서 그 계약 내용과 다른 이용 목적이 기재된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불허가처분된 경우에도 당해 거래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불허가처분을 유도할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불허가처분이 있었더라도 유동적 무효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X.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 행위가 추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취소권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 형성권의 일종이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효과가 발생한다.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 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권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취소권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이며 형성권이다. 제140조 법률 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의 취소의 효과는 확정적이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취소한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한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도 소멸하므로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없다.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취소권자이다.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계약한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였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는 것은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는 것은 본인의 취소권을 대리하는 것이다.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포괄 승계인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특정 승계인은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취득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 권리자의 취소권도 병존하게 된다. 특정 승계의 경우 취소권은 당사자의 지위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착오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 병에게 양도한 후에 착오로 인한 임대차 계약임을 안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양도인에게 승계되고 양수인만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도인 갑이 사기를 당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양수인 병에게 양도한 후에는 양수인만이 사기를 이유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계약과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상대방이 취소의 대상이 된 행위에 의해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원래의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계약의 취소에 있어서 상대방은 당사자이다. 따라서 취소의 의사표시 전에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전득자인 제3자는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갑은 매매의 상대방인 을에게 사기강박을 당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갑은 사기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권을 기망자인 상대방 을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할 필요는 없고 취소의 의사표시를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하면 족하다. 취소는 불효식 행위이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고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반드시 소로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 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취소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모효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법률 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법률 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일정 부분을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 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법률 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성립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하고 착오와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 취소에 해당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한 이후에 무효 행위의 추인에 따라 추인할 수는 있다.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서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 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원물 반환의 경우에는 제201조 점유자과 실취득, 203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된다. 가액 반환의 경우에는 748조 수익자의 반환 범위가 적용된다. 선의인 경우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고 악의인 경우에는 전손해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받은 거, 이자, 손해배상 포함이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현존이익이란 소비하고 남은 잔존이익 그 자체나 변형물을 말한다. 멸실 낭비, 유흥비로 탕진한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없으나 생활비, 치료비, 물건 구입에 지출한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다. 금전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생활 필수품 비용에 지출한 경우,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예금한 경우 등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금전을 낭비하였거나 사치비에 지출하였다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되고 반환할 의무가 없다. 현존이익의 판단 시점은 반환 청구 시가 아니라 취소 시이다. 현존이익의 입증 책임에 대해
판례는 금전의 경우에는 이익의 현존이 추정되므로 제한능력자 측에서 현존이익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X. 행위능력자인 을은 선의 악의에 따라 현존이익 반환, 전부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1,000만 원에 팔고 받은 계약금 100만 원 중 10만 원은 유흥비에 낭비하고 20만 원은 빌린 돈을 변제했다. 이때 친권자가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유흥비 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 채무 변제에 사용된 20만 원은 현존하는 것이고 반환해야 한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X. 미성년자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104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항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1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항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란 취소의 원인이 소멸 종료된 후에 취소권자가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라는 소극적 측면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겠다는 적극적 측면이 있다.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이다. 따라서 추인으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취소권의 포기를 의미하며 단독 행위로서 형성권이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되어야 하고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그 선고가 취소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다만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할 수는 있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상태를 벗어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다만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상태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X.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한다. 추인권자는 140조에 규정된 취소권자이다.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추인권자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능력자 등이어야 한다. 추인권자의 범위는 취소권자의 범위보다 좁다. 취소권자가 여럿인 경우 1인이 추인하면 다른 취소권자는 취소를 할 수 없다. 추인권자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취소권이 있음을 모르고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추인이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후수라는 추인 의사가 필요 없는 법정 추인과 구별된다. 추인권자에게 추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추인의 상대방 역시 취소의 상대방과 같다. 추인의 방법은 불요식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면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 경우, 추인한 때로부터 불확정 유효에서 확정적 유효로 된다. 불확정 유효 상태에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X.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 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취소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제145조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 집행. 법정 추인이란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임을 알고 할 필요는 없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법정 추인이 인정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를 불문하고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권을 배제한다. 갑이 을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을이 기망 사실을 알면서도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것은 추인으로 간주되고 이행에 해당하여 법정 추인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법정 추인으로 간주한다.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사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가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만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경계.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경계계약을 하든 채무자로서 경계계약을 하든 모두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 경계란 채무의 중요한 내용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킴과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다.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든 채권자로서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이든 모두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만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 양도에는 제한 물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취소함으로써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든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이든 모두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 취소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정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 추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후에 성년이 되어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소권자인 친권자나 성년이 된 미성년자가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추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한 경우에도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만 법정 추인이고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있다. 매도인 갑이 을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중에 기망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취소권자 을이 기망자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경우에는 추인의 의사가 있다고 본다.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법정 추인이 인정된다. 매매대금 10억 원 대신에 매수인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경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추인으로 볼 수 있다. 매도인 갑이 소유권 이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매도 보증인을 세우거나 매수인 을이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매수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는 법정 추인의 사유가 된다. 매수인 을이 기망당했음에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 또한 매수인 을이 임차권 설정이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법정 추인이 인정된다. 매수인 을이 기망자인 매도인 갑을 상대로 이행 판결을 구하거나 명도 소송을 구하는 경우 또는 매도인 갑이 제기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을이 이의 없이 응하는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된다.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행의 청구는 채권자인 을이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다.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법정 추인이 아니다. 채권자인 을만이 양도한 경우의 법정 추인이다.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을이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반환 청구권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소권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권의 제척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불완전한 지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소권의 단기의 존속 기간을 두고 있다. 법률 행위의 취소 사유는 제척 기간의 경과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때를 의미한다.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만료하면 취소권은 소멸된다. 갑이 을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을이 기망을 당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또는 매매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도래한 날에 취소권은 소멸한다. 3년, 10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이란 권리의 존속기간으로 출소기간으로 이해하여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판례는 행사기간으로 이해하여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외에서도 행사하면 족하다고 본다. 취소권 행사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판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본다. 추인 가능 시점 이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은 제척기간이다.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X.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X. 제6장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약관을 말한다.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기한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이다. 부담이란 무상행위에서 출연자의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대가적 급부를 말한다.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고,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하지만 법정 조건에도 조건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조건부 법률행위란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효력 발생 조건이라고도 한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여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조건이다. 조건 성취 유효.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계약에서 대금 완납이 정지 조건이다. 할부 특약. 대금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 정지 조건. 장래에 불화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도 정지 조건이다. 건축 허가를 필할 때에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특약이 정지 조건이다.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 조건부 증여이다. X. 사망은 도래가 확실하다. 해제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효력 소멸 조건이라고도 한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여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조건이다. 조건 성취 무효. 네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 합격하면 생활비 없다. 약혼뇌물 수수.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해제 조건이다. 약혼 안 하면 약혼 반지 돌려줘. 공장 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 매매 토지 중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을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해제 조건이다. 건축허가 신청이 불어될 때에는 무효로 한다는 특약은 해제 조건이다. 제151조 불법 조건, 기성 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 행위에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 행위에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법 조건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조건을 말한다.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것이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불문하고 무효이다. 병을 살해해주면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불법 조건부 계약이다.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뿐만 아니라 그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명예훼손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X. 법률 행위에 불법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조건뿐만 아니라 그 법률 행위의 전부가 무효이다. 불능 조건이란 법률 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을 말한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되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해가 서쪽에서 뜨면 아파트를 주겠다. 무효.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고 증여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무효이다.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아파트를 주겠다는 것은 조건이 없는 법률 행위로 유효하다. 불능의 조건을 붙인 법률 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X.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 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불능 조건이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된다. 기성 조건이란 법률 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성취된 조건을 말한다.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되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된다. 동쪽에서 해가 뜨면 아파트를 주겠다. 유효. 동쪽에서 해가 뜰 때까지 아파트를 주겠다. 무효. 해제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사회 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된다. X. 불법 조건은 정지 조건, 해제 조건에 불문하고 무효이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 채무 면제, 유증,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대학에 합격하면 빌려준 돈 안 갚아도 된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분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물권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하지만 할부매매와 같은 소유권 유보부매매에는 매수인의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가 가능하다.
어음수표 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 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상대방이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X.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 따라 법률 효과가 결정된다. 제150조.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되면 이익을 얻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을 위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방해 행위 또는 반신의 성취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곧바로 조건이 성취 또는 불성취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 또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3년간 근무하면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하였는데 사장이 2년차에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3년간 근무한 것으로 주장하여 부동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증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만 있으면 충분하고 방해 행위 또는 성취 행위에 대한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다. 방해 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한 시점이 아니라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는 조건부 권리에 대한 침해이므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의 입증 책임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48조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조건 있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부 권리자는 장차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를 취득할 기대이익을 가지므로 조건부 권리는 일종의 기대권이다. 기대권은 장래의 권리가 아니고 현재의 권리이다. 조건의 성부 확정 전에 발생하므로 민법은 조건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조건부 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에 대해 조건 성취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다. 조건부 권리 행위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에 의해 발생할 효과를 멸실 또는 훼손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이다.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의 성부 확정 전에는 조건부 권리를 취득하는 바 현재의 권리이다.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소유권 유보부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 전이라도 일반 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3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직원은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고 장차 생길 조건부 권리를 사장의 집에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고 사장이 제3자에게 그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7조 조건 성취의 효과 정지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불성취되면 무효로 확정된다.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유효로 확정된다. 법률 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실 인정의 문제이므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조건 성취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있다.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 성취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고 해제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법률 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법률 행위의 조건이 성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법률 행위의 효과가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과가 발생하고 소멸한다. 장래효과 원칙이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시점으로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하지만 소급효 약정으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X.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X.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X. 기한이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기한부 법률 행위란 기한이 붙은 법률 행위로서 기한이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기란 법률 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 이행의 시기를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년 1월 1일에 임대하겠다는 약정. 종기란 법률 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년 1월 1일까지만 임대하겠다. 확정기한이란 기한도래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말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차 한다. 불확정 기한이란 기한 도래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병이 사망하면 아파트를 증여하겠다. 신축 중인 건물의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 기일을 1층 골조 공사 완료 시로 정한 경우 그 중도금 지급 의무는 불확정 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것이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 기한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부관이 붙은 법률 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소급표가 있는 법률 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취소, 주인, 상계. 법률 행위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야 하는 법률 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어음수표 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는 있다. 해제, 해지, 취소, 주인, 채무의 면제와 같은 단독 행위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와 같은 신분 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X. 기한은 기일의 도래 또는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도래한다.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불확정 기한부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 기한부 권리와 준용 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 행위에 준용한다. 기한부 권리자는 장차 기한이 도래하면 권리를 취득할 기대이익을 가지므로 기한부 권리 역시 일종의 기대권이다. 조건과 달리 기한은 반드시 도래한다. 기한부 권리는 조건에 관한 148조와 149조를 준용한다. 기한부 권리 역시 침해해서는 안 되며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시기부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부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 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기한부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조건과 달리 기한부 법률 행위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 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X. 종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폭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을 누가 가지느냐는 법률 행위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다.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채권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임대차,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의 포기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 이자부 소비대차의 채무자는 본래의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여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의 포기에는 소급효가 없다. 기한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X. 이자부 소비대차의 채권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포기하고 기한 전에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X. 기한의 이익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무이자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고 무상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다음에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무자에게 경제적 신용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다.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기한도래의 의제가 아니므로 채권자는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본래의 이행기인 기한도래까지 기다려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를 했을 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약의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를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고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특정한 날짜까지 임차 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위기한 내에 입점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서 임대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X.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채권자의 의혹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를 위한 것이다.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 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할부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전액 변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묻고 살자고 하는 세상살인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길 기원해 보아요.